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아마 과거에 통일주체회의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제 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 3법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입법 조치죠.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체제가 바뀌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중요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다루는 이유가 이 사안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장들이 어제 전국의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제 대단히 수위가 높은 그런 항의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다루고 또 이제 오늘 국제편에서 어제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하원 그런 합동 모임 형식으로 연례 국정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투자 섹션에서는 이 AI가 주식 시장을 재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한국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체제 변혁에 분수령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 지금 이제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법 3법 대법관수 정원 사실상 사심제 실시 그리고 이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이렇게 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골격, 근간, 기본, 토대를 이제 뒤흔들 수가 있는 헌정질서를 그대로 뒤흔들 수 있는 큰 그런 입법 조치가 지금 아무런 견제 없이 그냥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과는 과반수기 때문에 여권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일면 톱 기사가 전국의 법원장들 사법 3법 비판 처음에는 뭐 사법개혁 이렇게 붙이다가 개혁은 좋은 거를 뜻하는 거죠. 이거는 뭐 왼쪽에서 보나 오른쪽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법 3법 비판 이렇게 아마 언론사들도 용어를 다 바꾼 것 같습니다. 부작위 숙이 없어 심각한 유감 무려 이런 회의를 얼마나 현안 과제가 중요했으면 4시간 45분 정도로 회의를 한 겁니다. 뭐 수기 과정을 거치든 말든 간에 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법 자체가 잘못됐는데 나라 지금 형편이 뭐 너무나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국기에 대한 그런 예를 표하는 그런 전국의 법원장들도 다 여러분들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무진장 큰 거죠. 그러니까 민초들이 그렇게 나서 가지고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공정함을 그렇게 업소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도 여기에 있는 법원장들이 전부 다 침묵하고 선관위 편을 다 들었던 거죠.
본인들이야 뭐 당대에 잘 살 거다 그렇게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왔으니까 뭐 너무너무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고 제 논평하는 사람들은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박 대통령이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당선되는 것이 필적할 만큼 중요한 그런 입법 조치가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법이 이제 통과되면은 그야말로 형식상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명패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닥치고 나니까 매사를 미리미리 준비하면 참 좋은데 전국의 사법부에 이제 고위직에 속하는 법원장들도 이제 닥치고 나니까 야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섰는데 세상 일에는 모두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을 좀 모아야 될 때가 있는데 뭐 그 긴 시간 5년 정도를 전부 다 뭉개고 깔고 숨기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에 판사들이 다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그런 나라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른바 사법 3법을 두고 2월 25일 날 개최된 전국 법원장 회의가 무려 4시간 45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장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의에 부의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원장 분들은 자기 이제 국민들 눈에 자기들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저렇게 허둥대구나 그렇게 보일 겁니다. 법원장들 가운데 한국의 판사들 가운데 의인을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지난 5년간 제가 한국 문제를 다루면서 느낀 소회거든요.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검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진 것을 막기 위해서 나서는 그 법조계 인물들을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이제 국민 눈도 있고 본인들도 이제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보이는데 막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 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가 있다. 판사 검사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수사 결과를 만들고 판결 결과를 나오도록 유도하는 법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국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뭐 미우나 고우나 간에 3심제를 선택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심으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선거법 여름 사건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4심제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 정치적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서 여러분들 대법원 판결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전국 법원장들이 4시간 넘게 이렇게 재판을 할 정도니까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법원장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신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대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들이 여러분들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들 앞길을 막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기성세대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25일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법원장들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가슴에 이런 국기에 대한 경례로 가슴에 손만 얹지 말고 우리가 독방에 앉아서 이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세상에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 앞날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을 메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의 부모가 그런 검수도 이런데 짐승들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자기 새끼가 다 귀하고 하니까 새끼로 해서 몸을 던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물이 또 아니고 이런 인간이 돼 가지고 자기 당대 호의호식하게 했으면 저 젊은 사람들 앞날을 전부 다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라가 홍콩처럼 돼서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얼마나 큰 누를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출세를 위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어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지난 5년간 판사들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선거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입이 100개라도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짐승사회도 아니고 오늘 밑에 여러분들 시중에 여론이 어떤가 보니까 이재명 정권 탄생 1등 공로자리인데 상은 고사하고 무참히 짓이겨지는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합니다. 그 뒤에 문장은 여러분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지웠습니다. 한 분이 여러분 그렇게 글을 쓴 겁니다. 당신들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통과하고 이런 걸 아는데 당신들은 검수보다 못하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분 또 보니까 억울한 일이지만 권력과 돈 앞에 비굴하고 나약해져 스스로 먼저 들어놓은 사법 법벌레들이 문제이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해봐야 아무도 안 속는다. 뭐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 이까지는 여러분 요구 안 하더라도 사람이 짐승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애국 국민이 물으니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달아나더니 한나라의 사법부는 국가의 양심입니다. 국가의 양심이 다 썩어 문드러졌으니 나라가 시간 문제입니다. 밑에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악에 바쳐서 글을 남겼는지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뭐로 만들어 뭐 낙원으로 계획하는데 법치를 관장하는 법원장들께서는 그냥 맥을 못 주고 있으니 피해자는 애매한 국민들 뿐입니다. 법관들이 왜 이렇게 허접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되돌아보게 되면 판검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 그분들 법원장 회의를 제가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사법 3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그런 분수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설에서 또 다뤘네요. 그래서 사설 내용도 여러분들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설은 무슨 이야기를 해놨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국 법원장들 국민의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다. 국민에게 돌이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고 후세대들한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여생이란 뜻이 이런 거였구나. 여생이라는 거. 그냥 여러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여생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한테 최소한 누른 끼치지 않아야 되고 다음 세대 앞날에 방해꾼은 안 돼야 되고 다음 세대 여러분 앞날에 큰 부담을 줘서 안 된다. 지금 이제 한국의 어른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알량한 권력을 두고 여러분 전부가 다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앞날에 여러분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들이우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25일에 열렸는데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법 3법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이고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인정해서 재판소 도입법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사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신설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완전히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권 분립이 끝나는 걸 뜻하는 거죠. 굳이 여러분 남미의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차베스 이런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뭘 했습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가지고 대법원을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법원장들이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수기 없이 국회 본의에 부의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사법부가 전통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수위를 대단히 조정하는 표명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그냥 끝장나는 법이니까 대한민국이 끝장나는 법인 거죠. 정치 권력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를 처벌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여러분들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하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하니까 야 북한도 참 모질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다 자업자득인 거죠. 지난 5년 동안 단 한 명의 여러분들 판사들에게 의로운 사람을 내가 찾을 수가 없었고 단 한 명의 여러분들 검사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라에 그런 여러분들 폐기라든지 기계 같은 것이 거의 없어진 거죠. 뭐 여기에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고 뭐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 벽가지고 핵심은 뭔가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사법부를 통제하는 것은 곧바로 체제가 바뀌는 거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했던 그 일이나 대부분의 헝가리 사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입법 권력 장악하고 이런 법원 장악하고 나면은 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사법제도 개편은 나라의 건강을 바꾸는 일이다. 체제가 여러분 건강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판사들이 참 비겁했죠. 불의와 타협하고 악과 타협한 거지 않습니까? 피터 드러크 교수 말씀처럼 악과 타협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악의 조건이지. 그래서 악에게 결국 다 먹히는 겁니다. 한 분께서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동안 뭐 했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그동안 뭐 했노? 5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뭐 다 가장이고 하니까 먹고 살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사법 3법은 사법부 독립이 끝나는 것을 뜻하는 것뿐이 아니고 한국의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명패야 뭐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검사가 여러분들 수사를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해야 되고 판사가 판결을 정치 권력의 입맛에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그게 앞으로 미칠 후과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음은 근래 한국군하고 미군 사이에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미국이 여러분 비용 들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여러분들 3일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비용을 댈 테니까 10일 정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은 미국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지키려고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은 아니 미국이 한국을 지키려고 한국은 뭡니까? 지킬 별로 의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 본토로부터 오래전에 이런데 일정이 잡혀가지고 장비하고 군이 다 도착한 상태에서 훈련 일정을 줄이자. 그럼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저희들이 진짜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막힌 현실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한미 양국 군 사이에 전례 없는 공개 불협화음.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결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자기들이 굳건히 지키는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가 이러면 아쉽겠습니까? 한국이 아쉬워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쉬워야 되는데 한국이 훈련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여러분들 어제도 다뤘지만 주한미군이 24일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서해상 미일 훈련과 관련해서 대비태세 유지 문제는 미국 측은 사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이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에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국방부도 일부 사실인 것 같도 안다고 하자 한밤중에 사과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진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 측의 보고라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초 우리 군은 미군이 훈련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서 항의했다. 이게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나라 사이 관계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거짓말하고 참말이 헷갈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49년째 미국에 사는 교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은 관대합니다.
평소에 관대한데 신뢰를 잃게 되면 아주 냉정합니다. 49년째 이런 미국 생활하는 한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 접한 미국 사람들도 평소에 항상 여러분 오픈마인드가 돼 있고 관대하죠. 그 관대함 때문에 한국이 일어서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구한말부터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브란스부터 시작하면 한국의 근대 의료라는 것이 전부 다 미국의 의료 선교사들, 젊은 의료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여러분 전국 각지의 교회들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구의 동산의료원부터 시작해 전부 다 그렇게 일어섰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는 여러분들 초건 목표하던 시절에는 미 군정이 얼마나 여러분 돈을 댔습니까? 한국이 경제 근대화를 할 때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분명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미국 측이 한국 측에게 알려줬고 한국이 보고라인에서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윤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9.19 남북 군사 합의 부분이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독소조항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일단 공군기가 뜨지 못하도록 그렇게 북한하고 합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문정권이나 그다음에 지금 정권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누구를 옹호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100만 가까운 화력이 이런 휴전선 주변에 집결되어 있는데 공군기를 띄워가 이런 정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도 한국군 스스로 대비태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군의 이름 사성장군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비태세를 제약할 수 있는데 제약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군사 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 안 해서 협의 중이다. 미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한미군에도 이런 주한미 공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이게 누구 나라냐 이야기. 이게 미국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땅이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스스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켜야 되지 뭡니까? 미국 측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련 더 하자. 이렇게 말이 됩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사는지.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되면은 주한미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100만 명 병력과 하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고 한국만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면 한국 측의 정찰 감시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냐 이야기죠. 문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지금 받은 것은 국민들이 당신한테 권한을 위임한 건데 그거는 당연히 주인인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나 제도를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집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은 지금 이에 반대하고 있고 이런 뜻을 사실상 공표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밝힌 다음 날 핵탑재가 가능한 방사포 50문을 공개하며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쪽으로 주안점을 옮겨가고 있고 우리 군마저 안보의 눈을 스스로 제한하면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야 됩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미 군 당국은 25일 연합훈련 일정을 발표하며 핵심인 야외 기동훈련 규모는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미군은 정상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군은 축소나 분산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죠? 자기 나라 지키는데 훈련이 적으면 더 해달라고 해야지. 여러분들 정해진 훈련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맨정신을 갖고 참 논평하는 것도 좀 힘드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시에 필적할 정도의 훈련을 평소 해야 되는 거고, 미국하고 여러분 합동훈련이 평소에 정해져 있으면 뭐 어떻든 간에 앞으로 미국은 지상전은 파견 안 합니다. 지상전은. 그리고 미국 사람들하고 일해본 경험을 미뤄보게 되면 이렇게 일정을 먼저 급작스럽게 조정하거나 이건 엄청난 결례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한미 안보당국에 갈등이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한밤중에 공개 반박하고 동시다발로 부딪히는 경우는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아쉬운 쪽이 상대방 기분도 좀 살피고 그래야 세상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등한 관계지만 나라 관계가, 그러나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더 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국방이나 그런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막 나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나가란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러면 한 분이 올렸네요. 나가란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지나 조금 배가 불러지고 돈이 좀 생기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가능한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댓글에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자주국방, 말로는 자주국방을 1000번 떠들 수 있는 거죠. 전략자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자주국방을 혼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본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이런 경제력을 가지더라도 그냥 미국을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일을, 위험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여러분들 오늘 국내 뉴스가 좀 더 많은데, 약속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국힘당이 이렇게 했겠죠. 제가 안 물어봤는데 우리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에 협조할 테니까 당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3법을 멈춰라. 그렇게 이제 서로가 협의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법 3법을 그냥 강행 처리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어쩔 건데, 응? 너희들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국힘당이 열받아 가지고 그럼 대미 투자 법안 통과 우리 협조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나서 가지고 국힘 대미 투자법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 기간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간지처럼 그렇게 발언했네요. 여기 이제 보니까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별위원회가 헛돌고 있다. 원래 24일 소위 구성과 함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으로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국힘이 이런 법안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민주당이
대법관수 정원, 사심제 도입, 법 왜곡죄를 통한 판검사 처벌법, 사법 3법을 일방 처리하여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서로가 주고받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국힘당은 대미투자특별법에 협력을 하고 민주당은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원인 제공을 더불어민주당이 한 거죠. 약속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헌법도 그냥 필요하면 다 뜯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제가 이러면 안 들어가 봤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수단과 도구화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쩔 건데 너희들이 어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을 2달 전에 발의하고도 이를 처리하지 않았는데 민주당과 국힘은 이달 초 부랴부랴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해 3월 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이 합의 직후에 민주당은 재판소원법 사심제 도입, 대법관 정원법, 법 왜곡죄를 일방 처리에 나섰고 국힘은 대미투자특위의 파행 운영으로 맞섰다. 그런데 통상 제가 궁금했던 게 뭐 지금 과반수도 넘는데 헌법 개정한 것 빼고 전부 다 민주당이 그냥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처리할 수가 있는데 뭐 국힘이 무슨 특별한 힘을 갖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 국민의힘 대미투자법 처리 협조해야 또 뭐 이제 언론 동원해 가지고 작업하겠죠. 뭐 작업해 가지고 국민들 여론조사가 뭐죠 한 80% 정도가 국힘당을 나무란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통과하도록 압박을 하겠죠. 이게 이제 국힘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렵게 돼 있네요.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대미투자특위가 있는데 특위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위원이네. 그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잡고 법안을 상정해야 소위원회 해부와 표결이 가능한데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등 사법 3법 등 재정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특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국힘당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위위원장을 왜 민주당 사람이 안 맡고 여러분들 국힘당 사람이 맡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신속 처리한 것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우회할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되면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쉬운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보면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 어제 캐나다 좌파 집권 10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캐나다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10년 동안 43% 늘어난 겁니다. 잘생긴 트루도 여러분들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10년 동안 캐나다 연방 공무원 수가 43% 늘어났으니까 캐나다 상황이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2015년도에 1인당 GDP가 미국의 76%에서 지금 68%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좌파의 길로 가면은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가난해지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게 뭐 캐나다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든 간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평소에 늘 관심 있게 보는 이영준 시인이자 소설가가 혁명의 유통기한이라는 그런 글을 썼네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원조에 해당하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어떻게 이런 발표됐고 그게 영국의 관대함 때문에 나왔고 사상이란 것이 엄청나게 겁난 거죠. 사상이. 한 사람의 인생도 개인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1848년 2월 26일 날 나는 런던 시내를 서성이는데 2월 24일 날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이 최초로 발표됐다고 회자된다. 인쇄소에서 23종 분량의 책자로 처음 발간된 것은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유리한 필력으로 이영준 작가가 씁니다. 공산당 선언은 읽을 만한 사료이며 정치 선동 팸플릿으로 훌륭한 모범이다. 혁명성은 불온성이고 이 불온함이 낭만적 에너지로 전환돼 대중을 움직인다. 그런데 혁명은 여름날 생선처럼 상하기가 쉽고 불온해서 싱싱할 때 먹어치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정치인이 된 혁명가들은 썩은 생선 더미 속에서 제 시신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영준 작가가 썼는데 여러분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간에 좌파의 길로 가면 망합니다. 그걸 저는 20대 젊은 날에도 정확하게 꿰뚫었고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게 저술들을 통해 가지고 사상체계를 여러분 정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캐나다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10년 동안 43% 이런 늘린 거는 그게 정신 나간 일이 아니고 그게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가 가는 길입니다. 정부의 규모를 비대화하고 예산 규모를 확장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그게 캐나다가 그렇고 남미가 그렇고 동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가 있으면은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그러나 캐나다 트루도 이런 총리는 낭만주의 성격이 강하겠죠. 그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이 된 혁명가들이 썩은 생선더미 속에 제 시신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산다. 그럼 언제 아느냐?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때도 여러분들 딴소리 할 겁니다. 모든 사회주의, 모든 공산주의, 모든 전체주의는 다 이런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정부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정부 규모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권력이 신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신계급끼리 여러분들 자원을 독식하는 거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이런 공통점이 뭐냐. 정신 나간 이야기를 이런 사상을 여러분들이 20대에 탑재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생산수단의 공유화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계획경제체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분배의 평등 나라가 망한 겁니다. 아직도 어떤 정치인이 뭐 사회권 선진주의 똑마찬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무계급 사회지향 망하는 길입니다. 노동가치설 망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사실 캐나다가 이런 좌파 정부 10년 동안 공무원 수를 43% 늘렸다는 걸 보고 야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냐. 날이 갈수록 미국하고 캐나다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20세기 100년 동안에 몇 시간만 들여서는 나라들이 망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전부가 다 국가 권력이 비대하고 정부 규모를 줄이고 돈 뿌리면 망한다는 게 나오는데 그걸 또 반복하면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결론을 딱 이야기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거 다 관계없이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정부 규모가 비대화되면 그 사회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했습니다. 예. 너무나 여러분들 멋진 그러니까 20세기 100년의 교훈입니다. 예. 이 교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유효할 겁니다. 너무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 체제는 초기에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권력을 강력하게 집중시키고 정부의 크기, 규모를 비대하게 키웁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지배 세력은 곧 스스로 새로운 특권 계급의 상층부로 군림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을 철저히 억압하고 도탄에 빠뜨립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순간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파괴되어 필연적으로 심각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 같은 통제경제의 모순은 결국 극심한 자원 낭비와 만성적인 생산성 하락을 고착화시키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무리한 지출은 결국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신뢰 상실을 인한 자국화폐 가치의 폭락과 함께 경제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붕괴되며 거대한 정부 규모와 왜곡된 자원 배분의 폐해를 이기지 못한 전체주의 국가는 결국 스스로 자멸하여 필연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AI한테 이런 문장을 새로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해서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세기 100년의 교훈인 겁니다. 21세기도 똑같은 짓들을 하는 겁니다. 잘 사는 길이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 규모를 줄이고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줄이면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AI가 약진한 시대는 이런 게 빨리 여러분들 결판이 날 겁니다. 빨리 이런 결판이 나겠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교본입니다. 교본. 국가 권력을 키우고 정치 권력을 키우고 예산 규모를 키우면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누구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에코노미스트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런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 체제. 이름을 뭐 사회민주주의를 부르든 아니면 뭡니까 뭐 다른 걸 부르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내 문제 이 정도 맞죠? 오늘 좀 길었네. 하도 의의가 없어서 사법 3법은 진짜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늘 세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연례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 State of Union Address 그냥 짧게는 State of Union이라는 어제 그래서 뭐 다 대서특필했죠. 여기 이제 이 행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가 상황을 보고하고 올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공식 모임입니다. 하원 의장 지금은 공화당의 마이크 존스가 주재하고 부통령이 사원 의장 역할을 함께해서 어제 대법관 강요 그다음에 또 초청 손님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하원 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아주 길은 1시간 48분으로 이전까지는 빌 클린턴이 가장 긴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50대였고 지금은 이제 80을 바로 목전에 둔 이제 돼서 뭐 1시간 48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 준비해온 그런 연설 내용을 플롬포트를 돌리면서 중간중간에 순발력 있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경제 문제, 이민 치안 문제, 의료복지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제는 한국전 참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파일럿가 국가 영예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뭐 안 좋게 이야기하죠. 버지니아 주지사,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 참 대단한 스태미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대부분 침묵 항의를 표현했고 50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일부는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당신은 미국인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갈등이 심하죠. 그런데 제가 미국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아니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 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보호하는데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정치인들이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부 국경을 굳게 지키고 불법 이민자를 여러분들 추방하고 이게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자기 나라 국민들을 별로 지켜야겠다는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아니 정치인이 자기 나라 국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국민을. IC가 여러분들 그냥 뭐 재미삼아서 여러분들 불법 입국자를 단속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어죠. 아니 자기 나라 국민들을 챙기겠다고 여러분들 저렇게 노구를 걸고 보시죠. 어제 여러분 악권은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 압권처럼 그렇게 연설할 수가 없다 이야기죠. 왜냐하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매우 깊게 미국이란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떻든 제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불법 입국자를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 남북 국경을 이런 굳게 지키는 것이 왜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되냐 이야기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입국자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선거의 유권자로 활용하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공화당을 편애하거나 민주당을 무슨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고, 사람에게는 특별한 여러분들 그 분야에 대한 조회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공정해야 되는데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지? 선거에 문제가 있으면 스피크 아웃 발언을 해야 된다.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불법 입국자는 여러분 단속해야 한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런 상식을 여러분 전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좋다고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서구는 이 수사학 연설을 굉장히 여러분들 훈련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설문 같은 걸 보면 연설문이 굉장히 아름답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일기 때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게 압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한국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마지막 일부는 귀를 기울여 들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문장 하나하나로 여러분들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차지하기에 너무 먼 지평선도 없습니다. 연설문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No horizon. 우리의 운명은 신의 섭리로 쓰여 있으며
예. 그것은 순수하고 완전한 애국심이자 미국의 낙관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 같은 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인들이 극복하지 못할 도전은 없습니다. No challenge라는 표현을 썼죠. 이 문장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문장은 There is no challenge America cannot overcome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런 There is를 빼고 No frontier 우리가 정복하기에 너무 광활한 개척지도 없습니다. No dream 우리가 쫓기에 너무 대담한 꿈도 없습니다. 정치인의 수사다 이렇게 하지만 문장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하는 거죠. 얼마나 선동적인 표현인 겁니까? 정치는 말이니까. 예? 그다음 또 노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지하기에 너무 먼 지평성도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신의 섭리로 쓰여 있으며 지난 250년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문장이. 텍사스의 험준한 국경 마을에서 미시간의 중심부 마을까지 햇살 가득한 플로리다 해변에서 끝없이 펼쳐진 다코타의 들판까지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역사적인 거리에서 바로 이곳 우리나라의 수도 워싱턴 DC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항공기가 도래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멋집니까 연설문이. 1776년에 시작된 혁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1776년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해일 겁니다. 모든 미국 애국자들의 가슴 속에 자유와 독립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혁명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진취적이고 선동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밝고 더 대담하며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미국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거는 이제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 있기를 미국에게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연설문이 옛날에 트루만 대통령의 여러분들 취임 연설문도 보니까 문장이 짧지만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어제 여러분들 그런 국정연례 연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게 여러분들 압권이었습니다.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나왔던 부분 가운데 또 하나가 이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한 5일 정도 훈련하겠다면 오는 김에 이왕 여러분 한국 오는 김에 한 10일 정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서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미스터리인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미국에서 입국한 이 자쿠카 이리아냐 자루카라는 이 아가씨가 여러분들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국정연설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어머니가 어렵게 참석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서 여러분들 예의를 표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안 일어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살해당할 때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5년에 발생한 이리나 자루츠카로 표현하네요. 피살 사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의 경전철 안에서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온 23세 우크라이나 난민 연선 이리나 자루츠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흉기에 죽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억울하게 죽인 이리나를 위한 정의를 촉구하며 유가족을 소개할 때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우를 갖추지 않은 점을 가리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굉장히 당신이 역겹다는 그런 표현을 어제 쓴 거죠. 예. 국정연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죠. 예. 공화당 위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 가운데 어렵게 참석한 사망한 23세 우크라이나 난민 이리나 차르적과 유가족 어머니를 소개할 때 당연히 이름들 예를 차려야 되는 거죠. 공화당 위원들은 전원 기립박수로 예를 표한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 어제 그걸 전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 마테왈 씨란 분이 어마어마하게 열받아 가지고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다 일어서고 당연히 어머니가 왔으면 여러분들 예를 표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이리나 차르츠카의 부모님을 위해 일어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테왈 씨란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인 시대였다면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어서기를 거부한 모든 정치인들은 공직에서 쫓겨나 불명예스럽게 강제 사임해야 됩니다. 어제 이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 체류자보다도 미국인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일어서기를 여러분들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아니 자기 나라 여러분들 국경을 지키는 것도 안 해. 국경을 통과한 이런 불법 이민자들에게 선거권을 제공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는 것도 이런 그렇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좌파 민주당의 진짜 민낯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일류나 자르츠카 부모님들에게 예를 표하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스테픈 밀러 여러분들 보좌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체 미국 정치정당 하나가 실제 미국 시민이 불법 외국인 침입자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원칙을 지지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와 극단주의 정도를 넘어 범주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가장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 국경을 지키는 것을 공화당의 일이지 민주당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절반 정도에 육박하니까 미국도 고민이 많은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여러분 알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일이 그냥 여러분들 뻔뻔하게 다 무시되는 그런 시대니까 영어 표현으로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미친 시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 사정이야 조금씩 어려워지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굳건한 그런 재무적 방파제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투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돈을